일기생 특강을 해주실 분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977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연대장, 군단 참모장, 여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여단장 시절 육군 리더십의 교범을 발간하시고 긍정의 힘, 셀프 리더십의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특히 국군 장병들에게 군대 생활을 너의 황금기로 만들어라는 책을 발간하여 젊은 군 장병들에게 꿈을 찾아주시고 희망을 주신 육군 예비역 장군이신 유종원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섬세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무척 추워졌습니다. 제가 오면서 저는 계룡에서 왔습니다. 계룡시. 계룡시 열차를 타고 왔는데 열차를 타러 역으로 오는 길에 개 두 마리가 딱 폼을 잡고 이렇게 당당하게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개 두 마리가. 털이 많은 개 한 마리하고 털이 없는 털이 그야말로 없는 개 한 마리하고 두 마리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지켜봤더니 큰 개가 야, 너 오늘 이렇게 추운데 엄청나게 춥겠다. 털 많은 개가 털 없는 개한테. 그랬더니 털 없는 개가 야, 임마 나 임마 뒤집어 입었어 임마. 쓰잖아요. 추운 날이라 여러분들 입고 오신 옷들도 오늘 따뜻하게 이렇게 챙겨 입고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좀 내려주실까요? 네. 정말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오셨다는데 좀 인원은 적으시지만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오늘 주제는요, 다 시니어 분들이기 때문에 시인이요, 그리고 청년, 리더십 이 세 낱말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청년이라는 말, 부패 방지라는 말은 말로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리더십이다.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가운데. 그래서 시인이에요. 행동하는 청년 리더십. 뭐 이런 하나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이렇게 합니다. 청렴한 대한민국, 깨끗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모여주셔서 저한테는 영광이고 한 시간 반가량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루하면 좀 하품 한번 하시고 두 팔 올리시고 그러면 제가 강의를 탁 끝내겠습니다. 네.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남쪽 지방 농촌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보내고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닌 뒤에 우연히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를 재수를 했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대학에 갈 형편이 못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꿈이 없었습니다. 남들 대학에 가는 게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탓인지 딱방이 됐습니다. 아무데나 원서를 넣었더니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일을 좀 도와드렸어요. 12월 달에, 1월 달에. 그때가 뽕나무에 막 걸음주는 그런 계절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멀리 한 4km 떨어진 우리 할아버지 계시는 이제 거기에 그 뽕나무 밭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걸음을 주었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힘들던지 너무 키했습니다. 아버지도 하고 나도 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대학을 못 가면 계속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농촌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농토가 꽤 되는데 이걸
인부 한 명 내가 이렇게 해내는 몫이 된다라고 우리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절로 들어갔습니다.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한 6개월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생으로 대학 등록금 안 내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주시에 있는 그 암자, 지금도 신글산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산인데 비구니 스님이 운영하는 그 암자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산. 거기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그때는 한 번에 안 다녀도 대학에 갈 수가 있었어요.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뭐 정통 종합영어, 뭐 수학 정석 그런 책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연히 육군사관학교 누가 가라고 해서 거기 가면 책도 주고 학교에서 다 공부도 무료로 시켜주고 옷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장교로 양석 임관해준다? 너 거기 한번 가봐라? 그 말에 그냥 솔깃해가지고 시험 봤더니 주변에서 가라 해가지고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고생을 했지요. 네, 정말 그 졸업하고 전방위에서 소대장, 뭐 중대장, 대대장 온갖 지휘관 및 참모생활을 전후반 각지에서 했습니다. 제가 육군 보병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다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 나름대로 각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주에서 여단장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저는 대전의 교육사령부에서 육군 전체의 리더십 센터 단장을 했습니다. 그걸로 마지막 군 복무를 마치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대전에 있는 한밭대학교 여기에 안보학 교수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 6년 동안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멋진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인생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가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일반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큰 그 하나의 추억의 보람이 됐고 저도 많이 거기서 성숙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 안보 강사를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서 현재는 저도 부표방지 중앙의 부회장으로 이렇게 직함을 우리 상임 대표로부터 받아서 제대로 역할은 못하지만 이렇게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시에서 시니어 클럽 강사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중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에 몇 시간씩 가가지고 학교 교육이 있을 때 원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지도를 해주는데 좋은 봉사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사관생도 도덕률 그리고 사관생도 신조를 매일 아침에 외웠어요. 복창을 했어요. 애국가 부르고 나면 사관생도 신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둘, 나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셋, 나는 명예와 신의 속에서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긴 군생활 동안 생활할 때 그걸 안 잊어버리고 늘 명심했거든요. 두 번째,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너무나 멋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자랑 삼아서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권장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 때일수록 더 잘 살려고 막 치열한 경쟁이 이렇게 더할수록 우리는 정말 험난한 정의의 길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청년 아니겠습니까? 여기 도덕률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사관생도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육사에 들어가니까 명예 그래요. 단결 명예라는 구호를 주로 썼는데 이게 학교에서 강조하는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명예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였습니다. 명예스러운 사관생도, 명예스러운 군인이 되어야 된다. 군인은 국제신사다. 그런 교육을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시험 볼 때 감독이 없어요. 그냥 중간고사, 기말 시험 볼 때 그냥 무감독하게 시험을 봅니다. 부정행위 안 합니다. 부정행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신고하면 명예위원회에 회부돼가지고 그 심사를 해요. 벌칙 아니면 퇴교. 여자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든가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규칙을 어겼다든가 하게 되면 명예를 더럽게 생도해가지고 큰 벌칙을 받고 그랬어요. 네,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게 지금도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군생활하면서 기억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적응을 하려고 또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전국에 이제 이렇게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근무를 해서 이사하는 횟수가 한 21번이더군요. 우리 애가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아들, 딸 각각 6번씩 전화를 해서 12번 전화를 시켰어요. 물론 우리 와이프가 좀 고생을 했겠지만 애들이 또 고생했죠. 어머, 친구들 이제 생일만 하니까 또 아빠 어디로 옮기신다고? 그럼 우리 전화 가야 돼? 할 수 없다. 그런데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기숙사에 들어갈래? 아니요. 또 이렇게 가서 또 학교 생활 적응하고 그랬던 게 아주 마음이 아팠는데 잘 적응하고 잘 따라와 주어가지고 저는 지금 우리 애들 보면 더 이제 추가해서 이제 잘 삽니다. 딸도 여기 외국에 나가서 살고 아들도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들아, 딸아, 고맙다. 왜요? 너희들이 그런 거 잘 크는 나는 너무나 고맙다. 그렇죠. 나는 그보다 더 고마운 게 없다. 그럼 아니고 당연한 거죠.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보니까 자식농사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친구들이 다 손자들 보는데 결혼을 안 한 아들, 딸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결혼했는데 애를 또 안 낳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들도 많이 있고 해서 마음 아파하는 애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 애들 다 또 새끼들 잘 낳고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어려운 난관을 특히 군의 환경이 좀 위험한 것도 많고 정말 힘든 일도 많거든요. 새로운 곳에 가서 뭘 좀 벅찬 그런 임무를 부여받을 때도 있고 그럴 때 다 견뎌냈습니다. 왜?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어. 안 되면 되게 해야 돼. 이런 이제 책임감과 그리고 이제 어떤 신념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저한테는 긍정의 힘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부하들, 동료들한테도 하면 돼. 우리 등 두드리면서 합치면 돼. 야, 이거 다 했단다.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다 되고 다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 에너지 덕분이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스스로 이렇게 좀 성찰을 해봅니다. 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왜 저술을 했냐면 제가 전역할 때 꼭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게 이 책이었어요. 군에 들어오는 이등병, 신병들이 인상 푹푹 쓰고 억지로 도살창에 끌려오는 소처럼 이렇게 군에 입대를 해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귀한 자식들인데 기왕이면 더 재밌게 더 능동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군대가 너희들 뭐 죽이고 막 삶아먹는 곳이 아니야. 실제는 병역 근무를 수행하는 곳이야.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듣습니다. 애들은 어떻게든지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가슴 아파서 아니야. 이놈들아, 군대는 너희들 그동안 해보지 못한 거 인내심, 용기를 배워가고 그리고 신념,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국민교육도장이야.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야. 너희들 제대하고 나서 생각해봐. 군생활이 너희들한테 얼마나 강한 남자로 만들어줬는가 할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좀 책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청년들한테 좀 이렇게 메시지를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건 이제 최근에 긍정의 힘 책을 전수를 했던 거는 제가 대학교 이제 교수 생활까지 끝나고 그동안 이렇게 쭉 살아왔던 정신없이 보냈던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고생도 했지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누구나 다 오랫동안 계속 가지고 하는 게 좋겠더라. 왜? 그건 에너지가 되고 그게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더라. 나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고 죽을 뻔한 고비도 있고 했지만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해보자. 할 수 있어. 이런 스스로의 용기를 내게 해주는 것이 셀프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를 통제하는 힘이었거든요. 나 자신을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 윤 회장님 아까 좀 저녁 사주셔서 저녁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아주 굉장히 고생하시고 아주 도전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좀 고난을 극복하셔서 지금까지 오셨더라고요. 예.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아마 우리 강 회장님도 다 그래서 이만큼
뭐 성공하시고 이만큼 좀 강건하게 이렇게 지금 존재하시는 거지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승리, 그게 첫 번째 셀프 리더십에서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개발, 평생 학습,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게 뭐 이제 70이 됐습니다만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뭐 잘난 척하고 부끄러워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다 부부들끼리 뭐 트러블이 없는 집이 있겠습니까? 근데 집에서 들은 저 개인 제 방에서 서재에 가가지고 맨날 그냥 책 안 읽어도 뭐 책 넘겨보고 신문 보고 뭐 좋은 거 듣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지금도 많습니다. TV 볼 게 별로 없어요. 뭐 자연인이다, 뭐 또 어떤 다큐멘터리나 어떤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테마기행 이런 거나 조금 볼까? 뉴스며 뭐 드라마며 이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제 방에 있는 게 더 좋은 시간을 이렇게 잘 보내고 있는데 그게 또 하나의 공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즐겁지 않습니까? 진행을 내용 이제 개혁하고 부패의 원인, 청년 프라이드. 깨끗하게 살면 좀 당당해진다는 거지요. 자존감이 높아지지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목표가 있었는데 몸을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환경을 깨끗이였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교훈이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깨끗이. 그때부터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도 제가 군생활하면서 너무 직설을 이렇게 좀 강조해서 그런지 지금도 어디가 어지럽혀져 있고 그러면 정신이 사나워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짜증내는 것 중에 하나가 수납장 열어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단집에 그만 다 가야 단집 또 저한테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단집은 안 그렇더라. 그러면 비교해서 더 이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가지고 알았어. 넘기고 가는데 이게 어디가 나중에 좀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 제대로 물건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정돈이고 직서지요. 그게 깨끗한 것이죠. 사람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할 곳에 가서 있게 되면 그것도 정돈되지 않는 사람이지요. 청년 프라이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은 사회적 확산을 막기 위한 거지요. 부패 방지. 그걸 위해 가지고 19년 전에 이렇게 법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원독고 상임 대표님께서 19년 전에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청년 장려 조직, 부패 감시 조직 이렇게 해서 산하단체 기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꾸려지고 있죠. 강령도 9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학습이 되셔서 이렇게 아마 생활화 이렇게 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모두가 다 관심사항이죠. 주요 활동은 청년민들을 이렇게 우리가 발굴하게 되면 청년상을 드리고 패를 드리고 하죠. 또 감시 고발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고발 단장님 지금 교육도 이와 같이 이렇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개소할 때 오봤는데 더 훌륭한 공간으로 창구같이 있었던 그런 건물 내부를 이렇게 좋게 장식을 하셔서 여기 교육 자료도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 정도 모이셨으면 대전에서 지금 한 10여 분이 좀 못 오셨다는데 그분들까지 오셨으면 얼마나 좋은 이제 이분들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주 구심력이 돼가지고 더 큰 여기 부패방지 활동이 되리라고 이렇게 정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부패방지 방송 저널과 AMB 방송도 우리 윤 회장님께서 총괄해가지고 이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파주에서 지휘관할 때 임진강 채책선입니다. 임진강을 바라보고 이렇게 막 물 건너오는 그런 도발도 있기 때문에 여기 채책이 쳐져있죠. 그리고 자유로 쪽은 지금 이제 많이 제거를 했더군요. 자,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자유롭게 왕래하면 좋은데 지금 너무나 서글픈 현실이죠. 다 걷어버리고 왕래하자. 이제 우리도 가고 니네도 내려와라. 근데 우리는 가고 싶은데 그쪽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우리가 못 가고 있죠. 북쪽에서 문만 열어주면 우리가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생필품도 막 보내주고 우리가 정말 보내주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의약품도 있고. 문만 열어놔 우리가 차로 싣고 막 갈 테니까 안 열어주잖아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보면 군인들이 막 숨어가지고 훈련하고 이쪽을 향해서 무슨 포신이 막 정렬되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쪽으로 풀을 쏠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있고 저는 봤습니다. 전방고지에 올라가면 방산포라고 해서 산 뒤에 부사면 산 뒤에 우리가 정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공중 정찰을 통해서 보면 포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쪽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전투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우리는 철조망을 쳐놓고 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열 수가 없어요. 우리만 열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많이 당하니까, 피습을 당하니까. 한때는 막 일산까지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한강을 타고 자유로 건너서 철조망 없을 때. 지금 조용하다고 해서 자유로 쪽에 철조망을 많이 걷었어요. 지금은 또 이제 꼭 수영해서 이렇게 일산으로 수중 침투를 안 하더라도 이제는 자기적인 또 이제 간첩 거의 뭐 간첩 수준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정보를 막 저쪽으로 보내고 뭐 받고 많이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철저하게 또 사이버 대비 태세를 갖추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심대한 그런 어떤 타격의 빌미가 되지 않겠다 싶을 때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는 2차 세계대전 후에 기적적으로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200불이었습니다. 1인당 지급비가. 지금 33,000불이니까 200배가 뛰었어요. 150배, 200배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자, 이만큼 우리가 잘 사는데 지금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이제? 더 자유롭고 평화를 지금처럼 지키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더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5년 후, 10년 후에 이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 더 평화로운 나라, 더 자유스러운 나라, 기본권이 잘 보장된 나라, 이런 나라로 이렇게 좀 성장되어 있을 모습일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위협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 자체도 내부적으로 사회적 갈등 또 많이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들,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 부정부패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학벌, 많은 교육 이렇게 확대되고 수준이 높아졌는데도 왜 부정부패는 없어지지 않을까? 더 잘 살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제입니다. 부패라고 하는 게 썩을 붙자, 무너질 패자죠. 썩어 무너지는 거예요, 부패. 우리가 쇠에 녹이 쓰면 언젠가 그 녹이 쇠를 잡아먹는다라고 하죠. 녹이 쓰기 시작하면 닦고 기름지지 않을 때 그 쇠 전체가 다 썩어 넘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쇠 자체가. 부패가 만연되면 우리 사회가 무너진다는 거죠. 내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부패는 발견됐을 때 바로 수술을 해줘야 된다. 부패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칙도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 요즘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제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국민들이 또 많은 선량한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죠.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린 말. 내로남불이 이제 뭐 세계적인 용어가 돼버렸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용어. 적반하장 요즘 도둑놈이 그냥 몽둥이 들고 다니고 죄인이 더 큰 소리 치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치 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양문에 걸어놓고 개고기 팔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현실들을 곳곳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맨날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급에서 정말 엉터리 막말을 하고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속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많은 고급 인사들이 그랬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심각한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청렴이라고 하는 것, 부정부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울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가 통합니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말이 통하지 않죠. 우리 그 5대 덕이 있잖아요. 그 인의예지신 인. 우린 대대로 정말 우리 덕목으로 우리 인간의 고유 정말 동양적 덕목으로 인의예지신. 우리 사랑해야 돼요. 책임지신. 또 의는 뭡니까? 수호지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사양지신. 겸손해야 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시비지신. 지혜로운 진짜 맞고 틀리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서로 맞다고 하니까 맞지 않는 거 가지고 팩트를 믿지도 않으면서 과학자를 믿지도 않으면서 막 우기고 그래버리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선전선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부정부패는 그런 데서 이렇게 막 싹이 튼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부패의 원인은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싹이 트고 막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냉철하게 찝어주고 또 자체를 이렇게 제거하고 또 확산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예방약을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이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요즘 젊은 애들이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고 또 너무나 무너지고 있다는 우리 걱정을 하는데 그건 부모님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고 엄마 아빠가 그냥 부지런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애들 교육에 가정교육으로부터 지금 밖에 나가서 애가 뭘 하는지 뭘 배워가지고 오는지 여기에 관심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애들이 삐뚤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이렇게 갖게끔 1차적인 교육은 부모님들이거든요. 애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고 그러잖아요. 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 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애들이 제일 큰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좀 잘못돼서 비틀어진 애들은 좀 이렇게 많이 이탈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순신 장군, 우리가 일제 침략, 임진왜란을 우리가 당해가지고 나라를 구하신 영웅이지요. 임진왜란, 정말 앞으로 또 있을까 정말 의심이 될 만큼 대단한 우리의 영웅 이순신. 이분은 유비무환, 설순수음이라고 하는 정말 이분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저도 1년에 작년에도 한 4번 왔다 가고 올해도 2번 왔다 갔습니다. 이게 아산의 해충산. 그 전에는 한 20여 년 전에 한 번 왔다 갔는데 작년에 4번, 올해 2번. 갈 때마다 매력이 있어요. 계절 바뀔 때마다. 정원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학생들이 좀 이렇게 보고 느끼고 그랬는데 요즘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최고의 공원으로 잘 꾸며져 있고 가면 얼마나 이분이 숭고한 분인지를 한번 깨닫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두 번, 세 번 참여도 하고 가서 깨닫고 하면 중요한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지식과 또 어떤 믿음, 인애 이런 거를 가지고 스스로 늘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고 늘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전략과 또 어떤 군사서적을 보고 그러면서 행동으로 이 양반이 늘 선두에서 지휘를 했고 부하 단속은 신상 필거를 가차없이 적용했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측했고 아니야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아니야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분명하게 이렇게 이분은 예단을 하셨다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비무한 늘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드신 분인 거죠. 이분이 솔선수범으로 부하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지휘할 수 있었던 것, 또 부하들이 충성스럽게 잘 따라주었던 것은 수군들이 그렇게 잘 싸웠던 것은 이분이 신뢰 있는 지휘관이었고 정말 믿음직스럽게 앞에서 이끌어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리더가 이렇게 중요하다. 예전 출전 장면입니다. 그 분별에 이루어진 드라마였죠. 이렇게 강한 지휘자 밑에는 약졸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 군에서는 많이 써보거든요. 이때도 명랑해전 13척의 별밖에 없는데 130여 척의 그 왜군을 물리쳤잖아요. 이렇게 뭉쳐지는 힘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웃긴다 그랬던 거죠. 뭐 우리가 해낼 수 있겠어 그랬는데 자, 세종대왕도 포용 리더십으로 유명하시죠. 세종대왕 세종노예 성이순신과 세종대왕이 이렇게 동상으로 모셔져 있는 것은 대단한 영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말이 많았던 최만리 하고 언쟁도 많이 해서 우리는 아직 선진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할 텐데 업무의 유포는 곤란하옵니다. 내가 세금을 만든 뜻은 백성들이 무지를 깨우치고 일상생활에 결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거야. 그대는 정녕 나의 신앙 맞나? 이렇게 최말리하고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할 정도까지 갑니다. 14차례나 이런 상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걸 다 듣고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나눕니다. 얼마나 이렇게 부하들이 이렇게 좀 언쟁스럽게 해도 들어주었느냐라는 거.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세종은 이런 마음 경영, 아주 치열한 그런 공방도 허용해 주었고, 또 토론을 아주 격하게 해도 이렇게 배려를 해줬고, 비판도 수용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독서광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책을 많이 보셨대요. 틈만 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도 아주 충실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학습, 자기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한, 유능한 리더가 나왔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큰 덕을 베푸신 거지요. 많은 발명도 이렇게 하셨고, 포용하는 리더십. 이분이 이렇게 베풀기만 한 게 아니라 나라 국가를 훔친 공직자는 최고의 차명을 내렸어요. 무서운 차명을 내렸습니다. 훔친 도둑놈한테. 지금의 부정부패자들 용서 절대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받는 리더들은 언행일치, 공정의 핵심 가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가치관이 뚜렷하게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청렴했던 지도자 몇 분을 볼까요? 맹사성, 이분은 고려말 조선 초기에 영의정을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이 분과 경손이 아주 훌륭하고 청렴이 뛰어나신 분이라 여기 영의정을 오래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에 되어 있죠. 고불 맹사성. 이분의 아산에 이분의 소양이 있죠. 네, 아산에서는 아주 이분을 네, 그렇죠. 네. 유국 선생, 이분 퇴계 이황 선생과 더불어서 16세기를 대표하는 유학자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주 벼슬 재산에 연연치 않은 천빈한 경옥이었다라고 하는 거. 유리란 씨, 유한양의 대표이신 분이죠. 기업인이었죠.
이분이 76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모든 재산을 다 환원했어요. 400억, 지금 돈으로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남김없이 사회에 환원하셔서 아주 존경받는 정말 기업인 교육자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정말 청렴하시게 이렇게 기업 운영도 하셨다고 그래요. 고건 국무총리 너무나 잘 알시죠. 이분은 청렴이 공직의 무기라고 이렇게 늘 외치던 분이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설선수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을 3번이나 하고 서울시장을 2번이나 하고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하고 그랬잖아요. 리 쿠안유 26년 동안 싱가포르의 총리를 하셨던 분. 이분은 청렴을 무기로 해가지고 일관된 반부패 활동을 계속 추진했어요. 끊임없이 총리 끝날 때까지. 부패자들 발생하면 전 재산을 몰수해버렸어요. 뭐 담배꽁초 버리고 뭐 쓰레기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면 막 손가락 자르고 엄한 벌을 줬잖아요. 이분이 직접 설선수범하면서 청렴하게 이렇게 공직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공무원들이. 할로넨 핀란드의 대통령입니다. 여성 대통령. 국민 청렴도 행복 지수를 아주 상위권으로 높였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뭐 뉴질랜드 그쪽 나라들이 대체로 다 좀 청렴도 행복 지수가 높잖아요. 지금 할로윈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번인가 왔습니다. 워커힐에 묵을 때 이분 머리 손질 도구, 또 다리미, 치약 이렇게 다 가지고 오셨대요. 공사가 아주 분명하신 분이었대요. 12년 동안 대통령을 그래서 한 거예요. 여성 대통령을. 이분은 취임할 때보다 끝날 때 지지율이 더 높았대요. 90%의 지지율로 이분이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런 분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청렴한 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또 기대를 해봅니다. 청렴 프라이드. 우리가 청렴하면 당당해진다, 떳떳해진다,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수명도 이렇게 연장이 되고 오면서 또 우리 시니어 분들은 인생 2막들을 다 준비해서 아주 알차고 보람있게들 지금 살고 계십니다. 바쁘게 살고 계십니다. 뿌린 만큼 인생 2막은 즐겁게 이렇게 더 꽃이 크게 핀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 시니어 분들에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시는 노래는 서유석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늘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니어 노후생활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계시죠? 네. 자, 긍정의 힘 분야하고 청년 리더십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하고 또 프라이드를 우리가 스스로 갖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리더십 내용이 또 꽤 들어갑니다. 왜 리더십 강의 시간도 아닌데 리더십이냐? 우리 청렴이 이렇게 잘 좀 확대가 되려면 결국은 우리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그 리더분들이 집에 가면 가장의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사회에서 무슨 직함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든지 간에 어떤 직함이 없더라도 또 당당하게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른들은. 특히 이 시니어분들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그런 측면에서 좀 내가 스라이드 몇 장을 담아봤습니다. 뭐 긍정의 힘, 이건 행복감을 갖게 해주지요. 긍정의 힘, 이거는 정말 상식적인 거, 정말 이성적인 거, 좀 합리적인 거,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 기준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안 돼, 그거 틀려. 너무 반이성적으로 또 자기 주장만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이렇게 뭐 자기 잣대를 들여야 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합리한 사고에 좀 보편적이지 못한 그런 가치 잣대를 이렇게 된다면 그건 우리는 좀 긍정적인 분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긍정의 에너지를 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지탄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는 그 기력, 내면의 힘이 있어서 부정적 감정을 좀 이렇게 제거할 때 우리는 인정받고 신뢰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노폐물을 이렇게 잘 버릴 줄 아는 사람, 마음의 노폐물을 잘 청소할 줄 아는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 프라이드는 모두가 존경받고 인정받으셔서 행복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보고 정신적 가치를 이렇게 좀 우리가 추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박수를 많이 받고 막 칭찬받고 존경한다라고 따르는 사람 있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긍정의 힘은 이렇게 선선합니다. 뭐 이제 기회가 오고 행운이 오고 성공하면 또 겸손하지요. 막 교만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또 나누고. 그러다 보면 또 긍정의 기회가 또 와요. 그래서 또 행운이 오고. 이렇게 선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 순환을 타지 못하는 사람들, 부정적 에너지 속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늘 남의 탓으로 돌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우리는 분명히 그런 사실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주 막말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노폐물이죠. 가깝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정말 거부할 줄 알고 지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긍정의 힘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이 답안 넣어봤습니다. 이화여자 대학교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죠. 아주 이쁜 이지선 씨.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전신 3도로 몸 전체 55%가 다 화상을 입어버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 중환자 상태로 오래 있었어요. 수술을 40여 차례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좀 고달팠겠습니까? 좀 몸이 조금 이렇게 이제 상처가 좀 가물고 해서 30세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나 젊으니까 공부해야 돼. 해가지고 저 얼굴, 어그러진 얼굴 모습으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42세.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23살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23년 후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수리를 들으면서 지금 얼굴은 좀 모양으로 좀 여러 개 손가락질 받지만 당당하게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긍정의 힘이었다. 이분은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그 사람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으로 살아가면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한다. 자기는 사고를 당했지만 절대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한번 일어났던 사고였다라고 이렇게 사고와 이별을 이렇게 스스로 한다라고 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내 젊은 나이에 더 노력해서 해피엔딩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몸뚱아리가 얼그러졌어도 충직한 모습의 얼굴로 이렇게 남아있지만 당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분의 긍정의 힘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봅니다. 당진 외목강연에서 세계를 일주하고 오신 분입니다. 김승진 씨. 이분 지금 61살인데 지금 우리 강의자님 아시죠? 당진 외목강연에서 210일 동안을 이렇게 세계를 일주하고 왔어요. 그게 자기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목강에서 해가지고 피지, 칠레, 남아프리카, 또 아프리카, 시망고, 인도네시아, 수다해에서 일주를 한 바퀴 했어요. 210일 동안. 약 42,000km. 그것도 NG 켜지 않고 무동력으로. 그리고 어느 항구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누구의 지원도 받지 않고. 혼자. 이거는 자기의 꿈이었고, 자기는 이거를 달성했을 때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루고 싶은 꿈이었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 왔죠. 지금 다 텔레비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도 계십니다. 무슨 협회 뭐 강구하면.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한번 봅니다. 무엇일까? 권력을 쥐고 있고 명예, 또 경제력,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공인가? 그거보다는 자유, 평화를 누리고 있고 건강하고 인간관계, 인정, 칭찬받고 자아성취감을 이루었을 때 이게 진짜 행복이다라는 거죠. 특히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원만하게 성공했을 때 진짜 성공이고 행복감을 맛본다고 합니다. 관계, 소유보다는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성취감이 바로 자아 성취감이죠. 소유보다는. 자, 관계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이것은 바로 리더십이기 때문에 성공을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써봤습니다. 멀리 가든 함께 가라. 더불어서 함께 가라. 리더십은 함께지요, 함께. 혼자만의 힘으로는 높이 못 올라간다. 더불어서 협력하고 조직을 갖췄을 때 큰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큰 나무는 이렇게 뭐 그림자가 없다라는 거죠. 동목불린 하나의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자, 필수적인 영향은 리더십이다. 자, 리더십은 뭔가요? 선장이 배를 몰고 가고 있는데요,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또 우리 승무원들이 선원이 되어서 멀리까지 갑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이렇게 항해하는 것이 선장의 책무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더 즐겁게 이렇게 항해할 수 있을까요? 선원들과 호흡이 잘 맞아야 되겠지요.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야, 그래서 리드라고 해서 앞장에서 끌고 가는 사람. 자, 선장이 끌고 가죠. 리더십은 선도하는 사람의 역량입니다. 선원을 잘 교육시키고 또 선원들을 잘 또 원만하게 의사소통 잘 되게 만들고 동기부여를 해서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안내도 하고 또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결국은 선장이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 엄마의 리더십, 우리 아들, 딸, 애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조성이 지극해집니다. 공부 잘합니다. 안 시켜도. 너 공부 안 해도 스스로 합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게 영향력인데 기본 영향, 습관 영향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의 리더십은 품위를 높여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는 겁니다. 품위를 높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전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존경받고 박수치고 박수받고 이러면 아주 품이 향기나는 어르신이 되는 거지요. 시니어. 나의 리더십 된다. 나의 리더십은 나는 소박한 꿈과 목표가 있는가? 나의 꿈과 목표는 뭐지? 아니, 난 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무슨 꿈? 계속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소망, 소박한 소망을 이렇게 갖고 살아야 되죠. 긍정적이고 충실합니까? 소중한 가치에 맨날 만나는 약속들, 친구하고 놀러 가는 것들, 그냥 시간 보내기 이런 수다 떠는 것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을 챙기고 우리 가족을 챙기고 또 우리 식구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죠.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는가, 창의적 능동적으로 대응하십니까, 또 정의 없고 공정하십니까, 건강관리에도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의 지휘를 맡게 되면 우리는 다 목표가 있죠. 지향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과 리더십이 있는데, 관리는 시설 관리, 자원 관리, 재정 관리 이런 관리입니다.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죠. 매니지먼트. 근데 리더십,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사람을 관리하는 거. 일과 사람이에요. 그게 차이입니다. 관리하고 리더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적인 활동은 조직 자원, 조직의 자원이 많이 있죠. 돈과 관련되는 시설과 관련되는 또 시스템과 관련되는 거 많이 있죠. 그런데 리더십 활동은 인간 집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친화력, 카리스마도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관리적인 것, 직책, 계급, 권한, 법규, 완전히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죠. 룰, 매뉴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관리적인 활동은 안정적 별일이 없으면 됩니다.
별일이 없으면 됩니다. 안정적지 않고. 그러나 리더십 활동, 변화를 추구해. 계속 바꾸고 똑같은 방법만 가지고는 퇴짜 맞습니다. 훌륭한 리더를 인정 못 받는다는 거. 계속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환경에 맞게. 그래서 조직 경영하시는 분들은 양날개라고 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관리적인 활동 플러스 리더십 활동. 이 두 가지가 같이 양날개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더 확장되고 더 커지고 더 성대한 그런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은 사람과 포용도 있습니다. 중요한 영향력으로. 그러나 만만치가 않죠. 뭐 힘이 있어야 된다. 무기가 있어야 된다. 어떤 때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포용만 가지고는 내가 생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환경이 그렇죠. 아스팔트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험한 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우리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고 3요소입니다. 리더십의 3요소는 목표 및 방향을 이렇게 설정한다. 그리고 거기 우리 팔로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교육을 시키고 또 뭐 페이도 이렇게 주고 보너스도 주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격려를 하는 거죠. 의사소통. 원만하게 말이 통해야 된다. 마음이 통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목표가 안 정해져 있으면 안 되겠죠. 목표 제각각 이렇게 10명의 우리 직원들이 목표가 틀리면 방향도 다 틀리겠죠. 그러면 이게 얼라이먼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전부 다 향할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스스로 열심히 능동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능력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자,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월남 파병하던 어떤 미 육군 대대장이 월남 파병 직전에 그 파병 대원들 부하들 앞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그 리더의 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영화를 1분 30초로 줄여봅니다. 자기가 월남전 위험한 지역에 이렇게 병력들을 출동시키면서 자기가 약속했던 대로 이 대대장 지휘관이 제일 먼저 first in 위험한 지역에 먼저 도착합니다. 헬기로. 그리고 다 구송시키고 환자들 다 옮기고 맨 나중에 last out, 맨 나중에 자기가 나옵니다. 그 약속대로 이렇게 지켰다라는 용감한 어떤 리더십을 영화로 이렇게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있고 나쁜 리더가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오바마 대통령이 때 빈라덴 이렇게 체포를 할 때 그 상황실에서 밤중에 심야에 이렇게 지금 원스타 지휘관이 군 지휘관이 상황실장이 돼가지고 오바마 대통령도 같이 있고 국무장관도 있고 힐러리 이렇게 지금 상황 회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좋은 리더는 진짜 중요한 이 상황실장 귀에 담아 들으면서 상황을 이렇게 파악했다. 김정은 일입니다. 지휘봉 들고 한 60 이상 되는 노장들을 세워놓고 지시봉 가지고 이렇게 지휘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자, 비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좋은 리더는 긍정적 또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늘 금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존중하고 배려한다. 그리고 인정하고 칭찬해준다. 그러면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우선 소통이 잘 되면 일이 잘 된다. 뭐 도나스 가게를 하든 뭐 커피집을 하든지 간에 몇 명의 직원이 일을 하든 수백 명이 하든지 간에 여기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소통이 잘 되게끔 한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겸손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좋은 말을 사용하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이런 것들 그래야 자발적인 몰입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첫걸음은 경청을 의사표현 이런 말 있죠. 또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1, 2, 3 원칙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1번은 뭐겠습니까? 말. 조금만 하라게 말은. 그 다음에 더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하고. 그 다음에 공감하라. 1, 2, 3 원칙이죠. 자, 2분간 경청하라.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래서 경청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자칫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다 해버려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성찰해보면 내가 말을 많이 했을 때 지나고 나면 후회가 많이 됩니다. 내가 너무 큰 소리 쳤구나. 내가 그냥 기를 죽였구나. 상대방 기를 죽여서 조직이 하는 겁니까? 조직이 침체돼 버리죠. 저는 요즘 여자 배구들, 프로 배구 재밌게 봅니다. 야구 볼 땐 야구를 봤지만 야구가 끝나서 프로 배구를 본 감독들이, 남자 감독이 그냥 속상해가지고 하지만 말 막 실수하는 그 선수 욕 안 합니다. 이게 막 참아가면서 큰 실수했을 때 자신을 억제하는 그 모습이 역력해요. 선수들 기 안 죽이려고.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자기 경험에 치중해서 자기 눈높이로만 막 말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막 욕도 하고 막 큰 소리 쳐버립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돼버리죠. 겸손하지 못하는 거죠. 나이 잡수 또는 선배 또는 고참도 겸손해야 됩니다. 학업자에 대한 겸손이 있죠. 그래서 소통이 잘 되려면 이걸 강조하는 카네기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카네기 지사가 있죠. 미소, 인사, 미인대칭 비밀을 해가지고 제가 프로그램 교육할 때 미소를 많이 지어라. 인사를 해야 우리의 마음이 열어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인간관계에 있다. 카네기에서 아주 맺히는 말입니다. 인간관계, 관계가 성공을 좌우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오랫동안 살고 나서 남는 것은 관계거든요. 관계 속에서 누가 더 많이 이렇게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해주는가, 그것이 제일 많이 남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밝은 모습이겠죠? 그럼 미흡한 분야를 이제 자기 개발해야 됩니다. 난 능력이 안 돼. 나는 미흡해. 난 말을 잘 못해. 나는 마음 움직이는 걸 잘 못해. 내 경청을 잘 못해. 말을 좀 듣다가 화나면 나는 말을 바로 그냥 받아버리거든.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잘못된 습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런 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기대, 피그말리온 효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피그말리온. 조각을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어느 날 그 만들어놓은 조각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함께 살고 싶은 여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엄청난 기대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이 생명력을 넣어주었어요. 살아있는 여인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로젠탈 효과. 심리학적 용어로 그렇죠. 자성적 예약. 자기 기대를 크게 가지면 기대에 이렇게 버금가는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이루어질 걸로 확신하면서 살잖아요. 그런 희망 속에서. 레나 마리아 자식 가스펠 싱거, 스웨덴에 지금 54살 됐습니다. 이번에 40대 때 우리 한국에 한 2번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두 손이 없어요. 그 두 발 중에 한 발은 또 짧아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바느질도 어떻게 손이 없는데 수혜도 할 줄 알고 운전도 할 줄 알고. 아마 방송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과의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스킬이 커지고 능력이 커지고 또 어려운 그 장애를 이렇게 잘 극복하더라라는 거죠. 레나 마리아 저도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지금이 딱 좋죠? 과거도 좋았지만 뭐 미래도 더 좋은 일이 있겠지만 지금이 딱 좋아하면서 이렇게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그게 또 우리 힘을 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시니어 프라이드 이거 좀 약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면 죽는다는 거예요. 라스트 이건 썩는다는 거죠. 쉬면 죽는다. 그냥 쉬지 말고 뭔가 일을 하고 운동하라는 겁니다. 요즘 인생 100세 살기 때리는 말이 있어요. 25살까지 봄, 50세까지 여름, 75세까지 가을, 100세까지 겨울이에요. 지금 75세 되시는 분들은 늦가을, 단풍이 이쁘게 물들었어요. 또 초겨울도 좋아요. 초겨울도. 몸만 따뜻하게 입으면 지금 초겨울이잖아요. 80 넘으셔서 80 넘으셨어도 아주 희망 가지고 활발하게 사실 수 있다는 거죠. 늙음이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어느 교수가 얘기를 하더군요. 네, 고령사회 내년 되면은 20%가 넘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초고령사회.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치매.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를 해서 인생 이막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육체적 준비, 정신적 준비, 경제적 준비. 앞으로 지금 AI 생명공학 시대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건강관리, 그리고 마음관리, 그리고 청렴을 포함해서 정신적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잘 출발하면 시니어 프라이드, 당당한 노후생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거리가. 이해되십니까? 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가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사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사는 분들이 7년 더 장수하더라라고 하는 분석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자체를 우리가 서글프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잘 자라왔던 것들을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스스로 행복감을 느낀다. 노인들의 품격은 프라이드를 상승시킨다.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자기 주장을 막 강요하는 사람들, 아무 데서나 버럭 화내는 사람들, 말도 부족해 손으로 막 금방 물 한 대 때릴 것처럼 그냥 손으로 막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미워요. 시니어들. 이 애들이 싫어합니다. 피하고. 정말 품격에 손상이 될 만한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면서 다음에 세븐업에서 한 장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건강관리는 자연 치유력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답니다. 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병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치유력이 약해졌을 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마음을 닦고 제대로 걸으면 그런 혈액순환 잘 되고 그리고 배설도 잘 되고 또 숙면, 잠도 잘 자게 되어서 건강하다. 제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식하래요. 우리가 먹는 양 맥시멈의 80%만 먹어주면 의사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 몸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대요. 우리 약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하지,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마음 닦기는 긍정적인 마음, 아까 노폐물을 잘 청소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것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좀 젊어진다는 겁니다. 제대로 걷는 것, 이것도 아주 면역에 유익하다고 아산병원의 노인과 의사분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 지금 103살입니다. 이분의 103년을 살아보니 65세에서 90세 때가 제일 좋았어요. 지금 제일 좋을 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대로 하면 황금 같은 지금 시입니다. 이분의 늙지 않는 방법은 정신적인 가치,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제자들 아끼고 마음을 하나 가르쳐주려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정서적으로 듣지 않으면 이렇게 엔티에이징이 된다라고 이분은 강조를 늘 합니다. 송혜, 작년에 돌아가셨죠. 국민 가수, 국민 MC. 이번에 장수 기계는 많이 걷는 거였다고 해요. 많이 걷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종로바닥 또 여기 식당 저기 식당 이렇게 뭐 걸어서 많이 다니셨다고 해요. 헨리 키신저 박사. 이분이 100살입니다. 유명한 국무장관이었죠. 닉슨 대통령 있을 때 잘해서 포드 대통령 때까지 국무장관을 했어요. 아주 국제적인 외교관이었죠. 이분의 장수 기계는 호기심, 정신적 의지가 장수의 관건이었다.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늙는 것도 좀 더 늦출 수가 있고 건강을 더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시영 박사. 국민의사라고 불리죠. 건강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분이 지금 89이에요. 저거 34년이니까 그렇죠? 지난 40년 동안 감기 몸살 한 번 안 걸렸대요. 예. 이분들 소식하고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와 양반의 스트레스 관리는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정도야 뭐 있을 수도 있지. 늘 이렇게 넘긴대요. 붙들어 두지 않는데요. 스트레스를. 그렇습니다. 매력적인 노신사의 조건. 이건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찡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찡그리지 마라. 그리고 이러쿵 저러쿵 막 간섭하지 마라.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관찰하고 넘겨라. 일일이 막 간섭하고 뭐 하지 마라. 품격을 지켜라.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말 많이 하지 마라. 노인이 되어갈수록 말이 더 많아져야 돼. 치아가 그렇습니다. 막 아는 체 하려고 그래. 뭘 이렇게 맨날 제가 해봤던 거 그냥 맞대 틀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시는 것보다 말 안 하고 계시는 것이 더 소중한 그 어른의 가치를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품격을 지켜준다.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의 지금 청년도 그렇습니다. 부정부패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더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다 이렇게 애들한테 교육이 되어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습관이 좋아야 되니까 나쁜 습관 잘 안 듣고 그냥 딴 데 쳐다보면서 대통령 걸렸죠. 부인한테. 자, 세븐업 저는 이걸 좀 좋아합니다. 우리 어디 나갈 때 우리 시니어분들 먼저 클린업, 몸을 좀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좀 잘 관리하시고 나이 들어가시면서 그 다음에 드레스, 옷도 좀 골라서 이렇게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어제 입었던 거 목에 냄새 나는데 그거 입고 하지 말고 골라서 이렇게 드레스. 그 다음에 갈까 말까 망설일 때는 가라? 가지 마라. 무부함,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랑한 모습으로 가라 가면 치여라. 우중충하게 가지 말고 가가지고 말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침묵하라. 모임에 가서 아무리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침묵하라. 그 다음에 폐야 좀 이렇게 베풀어라. 또 지갑도 먼저 열고 마음을 열어라. 그 다음에 기부함. 어떤 것을 체면해라. 포기해라. 집착하지 말아라는 거죠. 저는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마인드,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서비스업 계속해서 봉사하는 데 게을르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 러닝. 평생 학습 계속 공부해야 된다. 나는 이제 배울 만큼 배웠어. 알 만큼 알아. 멈추지 말고 계속 공부하라. 검색해보면 많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얻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때 검색하고 뒤적여보면 다 나옵니다. 책을 이렇게 많이 보면 좋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스티브 코비 이것까지 세븐 해비스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 2박 3일 동안 교육받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또 한 번 2박 3일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책이고 또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저는 아주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또 생각하겠습니다. 어네이징 이것도 생각하겠습니다. 치매 예방 뇌혈류량이 감소되면은 우리가 그 뇌세포수가 감소된대요. 뇌혈류량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혈류량이 감소되면 우리가 뇌세포수가 혁혁히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하는 것은 자극을 많이 해주라. 입 맛있는 거 먹어서 입을 자극하고 또 귀 좋은 걸 들으라는 거예요. 음악도 듣고 노래도 듣고 좋은 소리를 들으라. 누가 욕하면 빨리 귀를 막아버려야 돼요. 누가 시끄럽게 하면 이어폰 끼워버려요. 스트레스 주지 말아요. 이렇게. 그리고 코, 냄새 좋은 걸 맡으라 이거예요. 향수 너무 진한 거 맡지 말고 아주 은은한 향기, 인간 향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냄새를 많이 맡으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뇌 자극을 이렇게 활발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머리를 굴리는 것과 같아가지고 뇌 싱싱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치매 예방이 된다. 정약용 선생도 75살
강진에 이제 가서 유배되실 때 이분도 자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 마음 다스리는 글을 이렇게 써놓고 이분도 자기 학습을 했어요. 나이 그렇게 드셔서 옛날 이 당시 일을 따지시면 나이 많이 드신 거죠. 자기들 평생 학습을 하셨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자, 1시간 반이 다 되어가서 이걸로 그냥 끝맺음을 할까 합니다. 좀 두서없는 것 같은 그런 진행 순서가 됐습니다만 청명은 말로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확산시키는 게 좋겠고 이런 교육의 좀 효과도 더 이렇게 좀 잘 확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매화나무는 이렇게 평생 춥게 지내지만 절대 향을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신음의 그 어떤 책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청년 프라이드로 새 출발, 시니어 청년 프라이드로 행동으로 새 출발하시게 되는 여러분들의 노화도 또 이렇게 늦추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더 당당하게 즐겁게 자존감을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마칠까 이렇게 합니다. 혹시 질문 받고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너무 기대에 어긋나는 강의가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윤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